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이동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하락이 컸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날 변수가 상당히 많은 하루였습니다. 정책적인 변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업 실적 전망, 여러 가지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첫 번째는 무역전쟁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불거졌습니다. 월버로스 상무장관이죠. 이분이 이제 미국은 무역전쟁 중이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무역전쟁이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이제 중국을 견제한 듯한 어떤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이 겉으로는 자유무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무역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중국을 좀 비판하는 발언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은 무역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어떤 취지의 언급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또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또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을 또 비판하는 발언을 했고, 전일 중국 언론에서는 또 미국의 국채 매각까지 언급을 하면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까지 일부에서 제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무역전쟁이다라는 것이 얼핏 보면 미국 내 이제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달리 보면 또 미국의 제품이 해외 쪽에 나갈 때 다른 나라들이 또 같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자체가 또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도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종목에서는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부담이 주식시장의 어떤 매도하는 심리를 좀 자극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외환시장이 이제 불안정하게 움직인 점도 이제 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제 달러화 이야기할 때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외환시장이 또 달러 가치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폰 판매 부진에 따라서 애플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점인데요. 아이폰 판매가 이제 봄 정도 되면 부진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아이폰 10의 판매 부진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봄 넘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이폰 라인업 자체가 좀 부진함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IT주들의 약세도 좀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들 대부분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나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계기를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나온 지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마키사에서 발표한 1월 제조업 PMI는 55.5 정도 나와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 정도 나왔고, 주택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어떤 국면에서는 딱히 달라질 만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 그리고 아이폰의 판매 부진, 이런 어떤 이제 이슈가 좀 자꾸 불거지다 보니까,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혹시 비싼 것 아닌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하는 게 좀 변수가 생겨서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들도 일부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주 올라갔습니다.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금리라든가 이런 어떤 그 시장적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면 또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셰이프가드 이후에 어떤 세탁기 매출이 좀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월풀 주가가 좀 이틀 연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 좀 흐름이 좀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기업 실적이 한 80% 정도는 매출과 예상보다 잘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당장 나오고 있는 무역 전쟁 이슈,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좀 혼란스럽게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지표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배럴당 65달러 선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달러는 3년 내 최저치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느무신 장관 발언 때문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달러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89.21, 전일 대비 1% 가까이 하락했는데, 외환시장에서의 1% 변화는 상당히 큰 어떤 변화거든요. 이게 거의 급락했다, 폭락했다라는 표현도 이 정도면 좀 하게 되는데, 무느신 장관이 이제 강달러
이제 이전까지는 뭐 좋아하는 듯한 발언을 좀 했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정권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약달러 쪽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약달러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어떤 발언을 좀 했거든요. 뭐 미국 기업들 수출에 좀 도움이 되니까 이런 이제 발언을 좀 한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외환시장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 상품 수지, 뭐 이런 것들 정상 수지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따라서 외환시장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미국 정책이 달러를 약세로 가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되면 달러를 끌어올리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상당히 더디게 되겠다 이런 측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뭐 약달러 자체를 선호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예 그냥 환율 자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런 발언이 노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장 이제 현재로서는 달러화가 이제 상승 흐름으로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상승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흥시장 쪽에 좀 영향이 큰 어떤 변수가 등장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는 올랐습니다. 이제 달러화가 지금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뭐 달러 약세는 또 외환시장 약세는 원자재 시장 강세를 또 유도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국제유가가 1.8%, 2% 가까이 상승하면서 65달러 돌파했는데 3년 내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65달러가 상당한 벽으로 인식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돌파가 됐고 최근에 사우디에서 간판 연장을 시사하는 발언 그리고 달러화 자체가 약세로 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제유가는 여기서 조금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65달러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 형태가 된다라면 지금 이제 원유 재고도 또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 이제 당분간 강세 기조가 완만하게라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지표 보면 변동성 지수는 2.97% 그러니까 3%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1.43으로 마감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뭐 이 부분은 지금 미증시가 과매도 상태에서 살짝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은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증시가 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둬야겠다. 이 정도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 선물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다시 매수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어제 잠깐 매도로 바뀌었었는데 오늘은 다시 이제 1,584계약 비교적 많이 매수했습니다. 매수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기술주가 하락하다 보니까 소폭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역시 약간 좀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은 예상을 하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외환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부분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예, 지금 외환시장이 미국 달러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제 좀 미묘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환율이 내려가면 특히 신흥시장, 뭐 아시아시장 이쪽은 수출주들 중심으로 시가총액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뭐 홍콩 같은 경우는 금융주 비중이 높긴 합니다만은 뭐 우리나라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출주가 상당히 역할을 좀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환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됐을 때 신흥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아시아 증시가 초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뭐 초강세 흐름이 좀 나오면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홍콩 항생지수는 올해 들어 하루밖에 빠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홍콩 H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강세 기조가 외환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꺾이게 되는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로점에 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 중에서 외환시장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 관련된 내용이 아시아 증시의 어떤 초강세 흐름을 꺾을 수 있는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되고 이에 따라서는 당분간 아시아 증시가 한동안 좀 조정이 이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이 여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정상으로는 22 통화정책회의 오늘 이제 열리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금리는 이제 동결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어떤 유동성 확장 정책 중에 하나인 양적 완화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뭐 약간 축소하는 시점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의 어떤 언급이 나오게 되는지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22 통화 정책에서 나오는 내용과 드라기 총재의 어떤 기자회견 내용, 뭐 어떤 발언을 하게 되는지 가장 좋은 건 뭐 경기 회복되고 있다라는 발언과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다라는 일정 정도 알려주는 게 좀 좋은 이제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 나오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지표 좀 많은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중에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시 또 소비하고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도매 재고 발표되는데 예상치는 0.3% 정도 증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되는지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는 역시 이제 애플입니다. 뭐 애플이 최근에 계속 또 아이폰 판매에 대한 부진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 뭐 애플에 대한 주가 흐름도 오늘은 좀 반등할 수 있는지 개별적인 종목으로는 애플의 주가 추이도 잘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봤던 애플까지 해서 개별 종목군들의 흐름까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 분석 시간이었고요. 이동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